자, 기대 가능성입니다. 자, 개념. 자, 행위 당시 구체적 사정으로 보았을 때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노트 펴볼게요. 노트 59페이지. 자, 우리 지금 책임론 배우고 있죠? 자, 우리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다 배웠죠? 자, 마지막으로 이 4번 기대 가능성이 뭔가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보면 A가 B를 죽이겠다는 살인죄의 고의로 칼을 들고 푹 찔러 죽였죠. 살인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A는 책임 능력도 있고 위법성 인식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왜 4번을 검토를 해보는가 이거예요. 자, A는 여기서 꼭 B를 찔러 죽였어야만 했는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도는 없었겠는가? 라는 거예요. 여기서 즉 적법 행위를 할 것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B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A를 B는 많이 하겠죠. B는 많이 할 거예요. 따라서 이때 A는 처벌되는 거죠. 살인죄로. 근데 반면에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없거나 아주 작다면 그때는 B라는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겠죠. 악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악마를. 아시겠죠? 나는 이 B를 지금껏 어렸을 적부터 지금껏 강간을 당해왔고 폭행을 당해왔고 저 짐승 같은 저 아버지를 그쵸?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찔러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때는 비난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것이고 따라서 처벌을 면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책임론 마지막 단계로서는 A가 책임 능력이 다 구비가 되었고 위법성 인식도 다 구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면요.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비록 행위자가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 비난을 가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을 기대 가능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기대 가능성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기대 불가능성은 법조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럼 판단 기준을 누구 입장에서 볼 것인가 관련해서 견해가 갈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다수설 판례는 3번이다. 체크하시고 평균은 표준설 입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뭐 의, 비판점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판례 보시면 빨간색으로 사회적 평균인 평균이 동그라미.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책임 조각되는 거예요. 잘 읽으셔야 돼요.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책임 조각되는 거를 조각되지 않는 걸 세무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쵸? 세무쳐야 되겠죠? 인정되지 않는 것 항상 세무쳐 왔으니까요. 자, 동해 방면에서 명태자기비를 하다가 기관 고장으로 지금 납치가 되었습니다. 납치 세무치시고 그래서 북계를 찬양 고무 동조하였다. 이 사람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평균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은 북한에 가서 남한을 찬양해야 되고 북한을 비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죽어요. 총살당해요. 그래서 뭐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북계를 찬양 고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고 하면 살기 위해서 부득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피고에게 있어서 뭐다?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따라서 책임이 조각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수험생이네요. 세모 쳐보시고. 자, 수험생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문제를 알게 됐어요. 자, 문제를 알게 되었다. 자, 우리 다 수험생 입장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답을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답을 암기하지 말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대학교 3학년이네요. 세모 쳐보시고.
지도교수 인솔하에 나이트클럽에 놀러 왔어요. 수학여행 때. 그쵸? 근데 그 나이트클럽 관계자가 일부만 밑줄 그시고 학생증을 제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34명 중에 한 명이, 딱 한 명이 미성년자가 있었던 거예요. 미성년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교를 빨리 들어왔죠. 그러니까 17살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1학년 나이에 대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3학년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이트클럽 관계자에게 마지막 줄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지. 대학교 1학년이 아니고 3학년이 됐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것은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 조각사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비교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업이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죄 처벌됩니다. 근데 사용자가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요. 다 해서 임금 체불 등을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빌리고 다니고 해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임금 등을 주고 했는데 못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고 싶지 않아서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는데 일부는 구하고 일부는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여기 세모 쳐보시고. 라고 해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잖아요. 인정될 때는 이걸 뭐로 본다? 책임 조각 사유로 본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비교되는 판례가 나와 있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체크하시고. 자, 어떻게 됐어요? 경영부진이 됐네요. 경영 상태가 지금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 사직시키는 등 그랬네요. 근데 이건 뭐였어요? 인원 감축에 치중하였다. 자르는 데에만 치중했었지. 그 밑에 보면 뭘 안 했나요? 청산을 위한 변제 노력 이런 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변제 계획이 제시된 바도 없었고 또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적도 없고 그랬다고 하면 뭐다? 이것은 책임 조각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잘 만나야 돼요. 이런 사장 만나게 되면 힘들죠.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1번 판례 나와 있죠? 1번 판례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1번 판례는 어떤 판례인가 하면 노트를 펴볼게요. 자, 황제 룸주점 사건인데 갑과 을이 공범입니다. 나이트클럽에 와서 룸주점에 와서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손님 룸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지나가는 행인들을 강도하는 과정에서 이 갑과 을이 강도상해죄의 공범인데 이 갑이란 놈은 먼저 붙잡혔고 을이란 놈은 튀었다 이거예요. 자, 갑이 먼저 붙잡혔다 했죠. 그래서 갑이 여기서 재판을 받았어요. 갑이 먼저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이미 확정되었고 그쵸? 여기서 확정됐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강도상해죄로.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복역 중입니다. 복역 중.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확정이 되었고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쵸? 복역 중이란 말이. 그 복역 중일 때 도망간 을이 여기서 붙잡혔어요. 붙잡혔고 구속되었고 지금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 먼저 재판이 확정되었고 지금 복역 중인 갑이 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했는데 이때 갑은 선서하겠죠. 증인 선서하겠죠. 뭐라고 선서해요?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도 우리 일반적 평균인이 봤을 때에도 이 갑은 여기서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 출석했을 때 진실만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기대가 가능하잖아요. 왜요? 일사부재일이라고 하는 적지 마시고요. 규제 있으니까 일사부재일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 있잖아요. 즉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재판받지 않는다고요. 앞에서 강도상해죄로 재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갑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이 법정에 나와서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했다. 그럼 뭐가 돼요?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것이 판결유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보시면 자, 일사부질이란 말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자, 세 번째 줄에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됐어요? 자, 유무죄, 유죄든 무죄든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두 번 재판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대로 증언을 해줘야 돼요. 진실을 말할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줄에 뭐가 돼 있어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충분히 기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 판례 2번 역시 확정 판결 확정이 됐다는 거, 유죄 판결 확정되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일을 했었다면 뭐가 된다? 위증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판례죠. 이 판례는 강론의 감이 위증죄 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포탄 피해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보고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버렸기 때문에 그쵸? 책임 조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비서라는 특수신분이라 할지라도 뇌물 공유하는 것이 말이 돼요? 그쵸? 적법행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공유했기 때문에 뇌물 공유죄로 처벌받는 거죠.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했대요. 아무리 그것이 직무상 지위 복종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 충분히 기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를 가담했기 때문에 따라서 책임이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군무이탈도 마찬가지고요. 허위 진술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됐어요? 자, 6번 선서한 증인이 증언 거부를 포기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되는 거죠. 자, 비교되는 판례 나와 있네요. 이건 강론 가서 배우는 건데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고 플러스 그로 인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는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사람이 다퉜어요. 다퉈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잠정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을 실려야 됩니다. 집행정지를. 근데 그걸 위반하고 이 영업을 재개했다라고 했을 때 적법행위 가능성이 영업정지 결정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9번. 자, 판례가 70년대 판례잖아요. 그쵸? 그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 때는 정반대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던가 봐요. 이 사람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월북하려고 하니 철문을 열라고 소총으로 위협하였다. 그쵸? 근데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월북을 하니까 공격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기대 가능하잖아요. 공격명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군인인데 그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라고만 하고 두세 번 소리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건 뭐가 된다? 적법행위 기대.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법행위가 기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 책임이 인정된다. 라고 봤습니다. 다음. 자, 당직자 회의 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일반 당원도 포함시켜서 술 등을 제공하면 됩니까? 당연히 공소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거죠. 자,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구역 안에, 즉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그렇죠?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미등기 전매래요. 동그라미 치시고. 라 할지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국토유형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접수가 거부됐어요. 거부가 된 적도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았었어야지. 그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관련법 위반죄로
식품위생법 관리법 위반죄로 무신고행위죄로 처벌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 당국이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회 신고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고. 즉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별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집회를 하고자 한다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한 것은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는 반드시 통일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돼요? 안 되죠. 라고 했을 때 위계를 통해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대 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 감경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배웠죠, 앞에서. 각총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형법이 아니라 이론상 인정되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라고 해서 이 다수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지워버렸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됐습니까? 근데 다른 책들은 다 있는데 제 책만 없으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어놓긴 했는데요.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